네, 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단지 상승 요인 중에요, 종류들이 많거나 양과 질적으로 상승 포인트를 봐야 될 텐데요. 상승 여력이 크다고 하면 당연히 상승을 하는 거고요. 또한 하락 요인이 많다고 한다 그러면 떨어질 거예요. 그 중에 상승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을 해왔던 공급 부족 측면과 또한 저금리화의 유동성이 너무 넘쳐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2021년 8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요, 통화정책 방향을 0.25% 상향해서요, 기존 0.5%에서 0.75%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 세대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가 0.5% 같은 경우가 된 역사가 없었어요. 그만큼 상황이 엄중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0.5% 최저금리를 이용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첫 번째 인상을 시중에서 많이 올해 안에 인상 요인에 대한 시그널 같은 경우를 많이 보냈었는데요. 금리 정책을 부동산만 보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통화정책 방향,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 0.75%로 상향하면서요,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등에 대한 소비자 물가와 세계 경제, 국내 경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따져보고 선제적으로 상향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금융시장에서는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을 받아 주가는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였고 국고채 금리 등 장기물이 중심으로 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은행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고삐를 쪼이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쪼이고 있는 그러한 뉴스들도 많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상품별로 한도 조정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용대출 고삐를 한층 더 강하게 조이고 있다는 최근 뉴스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 신용대출을 조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시중에 풀렸던 최저금리화에 유동성 자금이 넘쳤던 그러한 유동성을 좀 잠재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저금리하에 유동성이 넘쳤다면 일부 억제하는 그러한 상황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급 측면에서 보면요, 최근에 발표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봐도요, 수도권 30만호 계획과 함께 사전 청약을 확대를 하는 그러한 사전 청약을 3개 신도시 사전 청약과 더불어 사전 청약을 좀 더 확대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내에서 공공사업 시행자에서 적용되던 사전청약 제도 같은 경우도 공공택지 내 민간 사업자까지 확도를 하면서 사전청약 물량도 늘린다는 그러한 내용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사전청약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본청약과 더불어 입주까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청약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입주가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해소되는 그런 측면 자체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사전 청약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면 결론 자체는 공급 측면 같은 경우는 입주까지 다가오기까지가 아직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입주 시기 또한 입주 전에 한 1년 전에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 자체에 필요한 지역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급 물량보다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는 아직까지 해소는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락 측면에서 보면 가장 많이 지적됐던 게 부동산 세금 문제였을 거예요. 부동산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나 또한 재산세 같은 경우도 여전히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악재 요인은 계속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 하나 말씀드려보면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도요, 이미 크게 상승을 한 상태에서 매력도 측면에서는요,
많이 안 올라갔다 그러면 상승의 폭이 그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 가격 자체도 워낙 상승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도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면을 따져보면은 금리 인상을 한 그러한 하나의 이야기만 드려보면 금리 인상 자체는 부담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도 쪼이고 있고요. 또한 심리적이겠지만 사전 청약 물량도 늘어나는 상태에서 악재 요인은 계속 존재하는 상태에서는요.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 펄펄 끓는 하에 영향을 보면 상승폭 자체는 좀 더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도 계속 상승폭을 유지를 하면서 아니면 좀 더 키우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 보면 상승폭의 여력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들을 다져보면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이 언제 꺾일지 예를 들어서 상승을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나 또한 폭락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제 나이대에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일으키면서 지금 같은 최저금리를 유지하는 시대 자체는 없었어요. 0.5%의 부담이 이렇게 적었던 그런 시장 자체는 없었는데 0.75%로 올렸다 쳐도요. 최저금리 하에 그러한 그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통화정책에 대한 그러한 영상들을 찍었을 때 그 전전 영상인가 한번 얘기 드린 게 있어요. 국제신용평가인 S&P에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전망을 할 때 내년까지 코로나가 발생한 이전이었던 내년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 자체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과 하락의 여인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에서 상승의 그 양적인 면에서 보면 유동성 면에서 보면 그만큼 양적으로는 좀 상을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이 나왔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바로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금리 그 0.75%라는 생각을 생각해 보면 바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유동성 장세를 좀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들어서는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좋은 가격대가 나오거나 또한 시장에서도요. 실제로 실거래가와 호가들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에서 제가 많이 비유드렸던 배짱 매물이 아닌 진짜 진성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실거래가하고 호가들의 차이가 적은 그러한 매물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최근 금리 인상과 더불어 호가들과 매매가의 실거래가와 호가들의 차이는 좀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함께 급하게 막 쫓아가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조금은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 자체는 마련됐다는 이야기와 함께 바로 꺾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승폭은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오늘 발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였습니다.